요즘 AI 챗봇이나 뭐 코딩 도우미 쓰실 때요. 아, 이거 조금만 더 빠르면 좋겠다.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특히 뭐 실시간으로 답을 얻거나 아니면 코드를 막 완성해야 할 때 그럴 때 좀 답답함이 있죠. 네, 오늘 저희는 바로 그 답답함을 어쩌면 해소할 수도 있을 그런 새로운 AI 언어 모델에 대해 얘기해 볼 겁니다. 이름은 머큐리고요. 기반 기술은 확산 모델, 디퓨전 모델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머큐리 발표 논문이랑 관련 연구 자료들 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은 이거예요. 이 머큐리라는 게 기존에 우리가 알던 GPT 같은 모델들이랑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지, 그리고 광고하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압도적으로 빠른지, 빠르기만 하고 품질은 별로면 안 되잖아요. 품질도 괜찮은지, 마지막으로 이게 앞으로 AI 기술 전체 판도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 핵심만 딱 짚어서 전달해 드리려고요.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케이, let's unpack this. 일단 기존 AI 모델들, 우리가 흔히 아는 것들 있잖아요. 전문 용어로는 자기회귀, AR 모델이라고 하죠. 얘네들은 글을 쓸 때 보면 단어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만들고 이런 식이잖아요. 네, 맞아요. 첫 단어가 나와야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그 순차적인 방식 때문에 문장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느려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약간 한 글자씩 타자치는 그런 느낌? 네, 그런 비유가 가능하겠네요. 그 순차적인 방식이 어떻게 보면 속도의 한계였던 거죠. 그런데 머큐리는 확산이라는 좀 다른 방식을 써요. 확산 방식이요? 그게 어떻게 다른 거죠? 비유를 하자면요. 완전 노이즈가 낀 아주 뿌연 상태에서 시작해요. 텍스트로 치면 무작위 텍스트 같은 거죠. 거기서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전체 텍스트를 동시에, 그러니까 병렬적으로 다듬어서 점점 선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한 단어씩이 아니라 전체를 한 번에 다듬는다. 그렇죠. 전체 구조를 보면서 동시에 생성하고 다듬으니까 훨씬 빠를 수 있다는 겁니다. 뭐랄까, 생성은 순차적이어야 한다는 기존 생각에 좀 도전하는 방식이죠. 와, 그래서 얼마나 빠른 건데요? 구체적인 수치가 있나요? 네, 논문 발표 기준으로 보면 머큐리 코더 미니라는 모델이 있어요. 이게 엔비디아 H100 GPU 한 장에서 돌렸을 때 초당 1109 토큰을 처리한다고 해요. 1109요? 와, 보통 최적화 잘 된 기존 모델들이 한 200토큰 정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비교해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 향상이죠. 최대 10배 빠르다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야, 근데 이게 그냥 자기들 실험실에서만 나온 결과는 아니겠죠? 그 점이 중요해요. 단순히 자기들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독립적인 AI 성능 평가 기관 있잖아요. Artificial Analysis 같은 곳. 거기 벤치마크 결과도 있고요. 또 실제 개발자들이 많이 쓰는 GitHub 코파일럿 어레나라고 있어요. 거기서도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코파일럿 아레나에서도요? 결과가 어땠는데요? 거기서는 속도는 당연히 1위였고요. 코드 생성 품질은 2위를 기록했다고 해요. 오, 품질도 2위면 상당히 괜찮은데요. 속도만 빠른 게 아니네요. 네, 속도랑 품질 사이에서 균형을 꽤 잘 잡았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벤치마크 결과는 특정 조건 하에서의 수치니까 그 점은 좀 감안해야 하고요. 이 놀라운 속도의 비밀, 그 핵심에는 학문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SEDD라고 부르는 기술인데요. SEDD요? 네, Score Entropy Discrete Diffusion의 약자인데 이게 뭐냐면 텍스트처럼 딱딱 끊어지는 데이터 있잖아요. 이산 데이터. 이런 이산 데이터에 확산 모델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만든 어떻게 보면 학문적인 돌파구 같은 기술이에요. 아, 그 기술 덕분에 텍스트에서도 병렬 처리가 가능해졌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단어 선택의 그 미묘한 확률적 변화 같은 걸 잘 포착해서 예전엔 어려웠던 텍스트 데이터의 병렬 생성을 이 SEDD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흥미로운 점은 이걸 완전히 새로운 구조로 밑바닥부터 만든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기존에 잘 쓰이던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는 그대로 가져다 쓰면서 생성 방식만 확산 모델로 바꿨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게 굉장히 실용적인 접근이죠. 검증된 구조는 유지하면서 핵심 엔진만 바꾼 셈이니까요. 거기에다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추론 엔진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건 일종의 소프트웨어 최적화 기술인데 이걸 더해서 속도를 더 끌어올렸다고 하고요. 아,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최적화까지 같이 들어갔군요. 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알고리즘 혁신이 다 결합된 결과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렇게 속도가 빨라진 건 좋은데 혹시 놓치는 건 없을까요? 품질은 정말 괜찮은 건가요? 항상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속도가 전부는 아니죠. 당연히 품질을 따져봐야 하는데요. 논문을 보면 머큐리의 생성 품질이 최신 경량 모델들, 예를 들어 GPT-4 미니나
클로드 3.5 하이쿠 같은 모델들하고 비교할 만한 수준이라고 해요. 비교할 만하다는 건 더 좋다는 건 아니고 비슷한 수준이라는 건가요? 네, 전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모든 작업에서 항상 더 뛰어나다고 말하긴 어려워요. 그런데 특히 강점을 보이는 분야가 있더라고요. 코드 중간 부분을 채워 넣는 작업, 이걸 FIMOM, Fill in the Middle이라고 하는데요. 아, 코드 중간 채우기요? 네, 여기서는 확산 모델이 앞뒤 문맥을 동시에 고려하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 덕분인지 최고 수준의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오, 그건 확산 모델의 구조적 장점이 발휘된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다른 일반적인 언어 작업에서는 기존의 강자들과 엎치락뒤치락하는 수준? 그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당신께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약간의 품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 그걸 감수하고 이 압도적인 속도를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래도 최고의 품질이 더 중요할까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렇죠. 사용 사례에 따라 답이 달라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실시간 코딩 지원이라던가 아니면 아주 빠른 응답이 필요한 챗봇 같은 거라면 머큐리가 정말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성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확실히 강점이 있겠죠. 그리고 이 머큐리를 만든 회사, 인셉션 랩스라고 하는데요. 이 창업자들이 누군지 보면 좀 재밌습니다. 아, 창업자들이요? 어떤 분들인데요? 이 확산 모델 분야의 세계적인 연구자들이에요. 스탠퍼드, UCLA, 코넬 교수님들인데 에먼, 그로버, 쿨러숍 교수 같은 분들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핵심 연구, 아까 말씀드린 SEDD 같은 그런 기술들을 아주 빠르게 상업화시킨 사례인 거예요. 와, 자기 연구를 직접 창업해서 상용화까지. 대단하네요. 네. 요즘 AI 분야에서는 이런 학계 연구가 시장에 정말 빠르게 나오는 게 하나의 트렌드처럼 되고 있어요. 연구 결과가 논문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바로 제품으로 이어지는 속도로 엄청나군요. 그렇죠. 기술 발전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방증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확산 모델이 단순히 속도만 빠른 게 아니라 기존 모델들이 가진 좀 고질적인 문제? 그런 걸 해결할 잠재력도 있다면서요? 네, 그런 연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역전 저주, reversal curse라는 현상이 있어요. 역전 저주요? 그게 뭔가요? 예를 들어 모델한테 A는 B다라고 가르쳐주면 잘 배우는데 나중에 B는 그럼 뭐냐고 물어보면 A다라고 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아, 양방향 추론이 잘 안 되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런데 확산 모델은 구조적으로 전체를 보고 양방향으로 정보를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이 역전 저주 문제를 근본적으로 더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오, 그게 가능하다면 단순히 정보 암기를 넘어서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는 AI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런 잠재력을 보여주는 거죠.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이런 질적인 측면에서의 개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빠른 응답 속도는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예를 들면 실시간으로 작동하면 AI 에이전트 같은 거요. 아니면 스마트워치나 안경 같은 웨어러블 기기에 들어가는 AI. 이런 엣지 컴퓨팅 한견에서 훨씬 더 자연스러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생각만 해도 좀 신기한데요. 그런데 아직 과제도 남아 있겠죠. 물론입니다. 현재로서는 이런 대규모 확산 모델을 효율적으로 훈련시키는 게 여전히 좀 비용도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라고 할 수 있겠죠. 혁신에는 늘 그런 도전 과제가 따르니까요. 네,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이 확산 모델 기반의 머큐리가 AI 언어 모델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지, 특히 그 속도와 품질 사이의 미묘한 균형점을 어떻게 새로 쓰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쩌면 자기 회귀 모델이 오랫동안 지배해온 세상에 속도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들고 나타난 새로운 도전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런 기술 발전이 단순히 속도가 빨라졌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당신이 AI랑 상호작동하는 방식 자체를 어떻게 바꿀지, 또 AI에 대한 당신의 기대 수준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이런 걸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AI가 점점 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거의 우리 생각의 속도를 따라잡게 된다면요. 그때가 되면 우리는 AI를 그냥 편리한 도구, 그 이상으로 보게 되지 않을까요? 어쩌면 거의 실시간으로 같이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협업 파트너처럼 여기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우리의 기대치가 만들어갈 미래는 또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